엄마, 이제 운전은 그만하세요. 면허증 반납하시는 게 좋겠어요. 스마트폰도 이제 그만 쓰시고 버튼 있는 실버폰으로 바꾸세요. 어머님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은 AI로 공부하는 시대인데 매일 아침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평생을 달려온 운전대를 놓으라는 말, 세상과 소통하는 창을 닫으라는 말, 수십 년의 경험을 부정하는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대모처럼 박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실 5분은 달랐습니다. 30년 운전 경력으로 자식들을 키워낸 67세 택시기사 어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운전하며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소통하는 71세 할머니는 이제 자식들에게 새로운 앱을 추천해 주십니다. 37년간의 교단 경험을 AI 시대에 접목시킨 69세 선생님은 교육청 우수 사례가 되었습니다. 40년 한의원 경험을 현대의학과 조화시킨 70세 한의사는 대학병원과 협력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37년 손맛을 유튜브로 전하는 72세 반찬 가게 할머니는 10만 구독자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평생의 경험이 부정당하는 순간에도 이분들은 지혜롭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졌으며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이 들미 결코 무력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5분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67세 박정희입니다. 30년 넘게 운전을 해왔습니다. 1988년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새 아이를 데리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잡은 것이 바로 운전대였습니다. 아줌마가 여자가 무슨 택시를 몰아? 애 새 키우려면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딨어요. 낮에는 택시를 몰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설날이나 추석이나 하루도 쉬지 않았죠. 큰아들 의대 등록금을 모을 때는 하루 16시간씩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자요. 피곤하실 텐데.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렇게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아들은 변호사가, 막내딸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자식들 모두 잘 키워냈다는 자부심. 그건 모두 이 운전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둥을 살짝 긁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운전하시면 안 돼요. 다른 차라도 긁으시면 어떡해요? 맞아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는 쉬세요. 운전면허증 반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제 방으로 들어와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단순한 운전면허증이 아니란다. 이건 내 자존심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 운전대는 너희 아버지가 떠났을 때 내가 잡은 거야. 너희들 학비 벌려고 16시간씩 달렸던 기억, 한겨울에 손님 기다리며 떨었던 밤들. 그 모든 게 이 운전대와 함께였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큰애 의대 등록금 낼 때 새벽 4시에 일어나 대리운전하고 아침 8시부터 택시 몰고 밤 11시까지 일했어. 그때 사고 한 번 없었어. 그런 내가 이제 와서 한 번의 실수로 자식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보자. 6개월만 지켜봐줘. 매주 토요일마다 너희가 번갈아 가며 나랑 운전해보는 거야. 내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온다면 그때 내가 스스로 면허증을 반납할게. 처음에는 마지못해 동의하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차를 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죠. 엄마, 오늘은 제가 장보기 가는 길에 태워다 드릴게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손주들이랑 드라이브 가요. 엄마, 운전하실 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자식들은 제 운전 실력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30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안정감, 위험을 예측하는 눈빛, 차를 다루는 섬세함까지.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의 자존심을 몰라봤네요. 지금은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자식들과 함께 운전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손주들도 태우고 다니죠. 물론 장거리 운전은 자제하고 밤운전도 피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에요. 얼마 전에는 큰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엄마가 그 운전대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쭉 운전하세요. 대신 저희가 옆에서 함께 할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71세 김영순입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만진 건 5년 전입니다. 그때 막내 손주가 태어났거든요. 아들이 병원에서 찍어 보낸 손주 사진을 보려고 구형 피처폰을 들었는데 화면이 너무 작아 손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스마트폰으로 바꾸세요. 손주 사진도 크게 보시고 영상통화로 얼굴도 보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터치스크린은 어떻게 만지는 건지, 글자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지만 손주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에 도전했죠. 어머니,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아이고, 또 꺼졌네. 괜찮아요. 천천히 해보세요. 한 달 동안 며느리한테 배웠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터치가 잘 안 됐고, 자음 모음 조합은 더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유튜브 보는 법도 연습하고, 카톡 보내는 것도 연습했습니다. 할머니, 이모티콘도 보내실 수 있네요. 그럼 할미가 얼마나 열심히 배웠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손주들과 매일 영상통화도 하고, 백화점 할인 정보도 찾아보고, 은행 업무도 폰으로 보기 시작했죠. 특히 좋았던 건 요리 유튜브였어요.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는 새로운 요리법도 배우고, 건강식도 공부했죠. 그런데 얼마 전 큰딸이 제 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엄마, 얼마 전에도 보이스피싱 전화 받으셨다면서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버튼 있는 실버폰으로 바꾸세요. 전화만 하시면 되잖아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아서 걱정돼요. 그리고 어머니, 밤새 유튜브 보시느라 수면 패턴도 다 깨지시잖아요. 자식들이 제 앞에 모여 앉아 마치 재판장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문득 책장 위에 있는 손주들 생일 영상이 떠올랐어요. 잠깐,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스마트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이거 봐라. 작년 설날 손주들이랑 영상통화했던 거. 미국한 큰 손주 유학생활 영상. 며느리한테 배운 건강식 레시피 저장해둔 것들. 그리고 이건 내가 매일 기록하는 만보기. 자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엄마가 만보기도 쓰세요. 그럼 아침 산책할 때마다 기록하지. 5,000보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만보까지 걷는다. 이것 봐, 그래프도 있지. 천천히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앱으로 공과금 내는 법, 카카오톡으로 손주들이랑 대화하는 것, 유튜브에서
발견한 좋은 영상들 저장해둔 것까지. 보이스피싱. 그거 내가 다 알아. 모르는 번호는 안 받고, 링크도 안 누르고. 며느리가 다 가르쳐 줬어. 나도 처음에는 무서웠지. 근데 하다 보니 이제는 자신 있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폰이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야. 이게 내 세상이란다. 손주들 얼굴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나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자식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제안할 게 있어.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폰을 쓰는지 지켜봐 주렴. 대신 더 안전하게 쓰는 법을 가르쳐 다오. 나도 더 배우고 싶어. 그 후로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스마트 교실이 열린 거예요. 큰딸은 보안 설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작은 딸은 유용한 앱을 추천해 주고, 며느리는 새로운 기능들을 알려줍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랑 같이 틱톡 영상도 찍어요. 할머니가 제일 트렌디해. 얼마 전에는 제가 발견한 건강식 레시피를 가족 단체방에 공유했더니 자식들이 따라 해보고 인증샷도 올렸어요. 엄마가 알려주신 채식 레시피 덕분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지금은 자식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엄마, 이 앱 써보셨어요? 할인 정보 알림 받을 수 있는 건데. 어머니, 제가 찾은 좋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세상이 빨리 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죠.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69세 이명자입니다. 1977년 22살의 새내기 교사로 시작해 37년간 초등학교 교단에 섰습니다. 첫 발령지는 시골의 작은 분교였어요. 책상도 부족해서 나무 기둥으로 직접 만들었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촛불로 아이들 숙제를 봐주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저는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 그럼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에게는 주판으로 게임을 만들어주고 글씨 쓰기 힘든 아이에게는 모래로 글씨 쓰기를 가르쳤습니다. 교과서대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각자의 속도대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왔죠. 이명자 선생님 반 아이들은 뭔가 달라요. 네, 꼴찌였던 우리 애가 이제는 스스로 공부한다네요. 37년 동안 900명이 넘는 제자를 배출했습니다. 그 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시 선생님이 된 아이들도 있죠. 지금도 스승의 날이면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저 민수예요. 수학 때문에 많이 혼났는데 지금은 수학교사가 됐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교육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공부를 봐주기 시작했죠. 큰 손주는 제가 가르쳐서 전교 5등까지 성적이 올랐고, 작은 손주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큰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애들 공부는 제가 볼게요. 요즘은 AI도 있고 메타버스로 공부하는 시대잖아요. 어머님 방식은 너무 아날로그예요. 아이들이 지루해해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37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쳐 온 제 경험이, 수많은 교육상을 받은 제 방식이 한순간에 아날로그라는 이유로 부정당한 거죠. 그날 밤 책장 구석에 있던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1977년 분교 시절 사진이 나왔어요. 촛불 아래서 공부하던 아이들, 운동장에서 주판으로 수학 게임하던 모습.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읽기를 포기했던 민수가 처음으로 책을 읽던 날, 수학을 무서워하던 영희가 문제를 풀고 환하게 웃던 순간, 부모님의 이혼으로 힘들어하던
준호를 껴안아 주던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단순한 교육 방식이 아닌 아이들을 향한 진심이란 걸요. 다음 날,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앉혔습니다. 이 사진 좀 보겠니? 1977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분교에서 찍은 거야. 촛불로 공부하던 그 시절에도 아이들은 자랐단다. 이 앨범에는 37년의 시간이 담겨 있어. 수천 명의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수학을 무서워하던 김수현이 매일 아침 일찍 와서 함께 공부했지. 지금은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 이 편지는 자퇴하려던 민지가 보낸 거야. 매일 방과 후에 남아서 이야기를 들어주었더니 결국 학교로 돌아왔지.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AI도 메타버스도 좋은 도구야. 하지만 그건 도구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아이의 마음을 읽고 그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주는 거란다. 37년 동안 그걸 배웠어. 내가 새로운 방식을 알려주면 나는 그 경험을 더해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구나. 지금은 매주 화요일마다 며느리와 함께 교육 연구 모임을 합니다. 며느리는 최신 교육 트렌드와 디지털 도구를 알려주고 저는 아이들을 이해하는 방법과 개별 학습 지도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어머님, AI는 문제풀이는 잘하는데 왜 아이가 틀렸는지 마음을 읽는 건 못하네요. 그렇지. 영희가 수학을 어려워하는 건 엄마가 재작년에 아프셨을 때부터야. 성적보다 마음을 먼저 봐야 하는 거야. 얼마 전에는 교육청에서 세대 통합 교육 우수 사례로 우리를 소개하기도 했답니다. 손주들의 성적도 더 올랐어요. AI는 문제풀이를 도와주고 할머니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렇게 새 것과 옛 것이 만나 더 좋은 교육이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37년 동안 모아온 교구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도 시작했어요. 주판으로 하던 수학 게임은 태블릿으로 옮기고 제가 써온 학습 지도안은 AI 프로그램에 입력했죠. 어머님, 이거 특허 내실 수 있겠는데요. 37년의 노하우가 전부 담겨 있잖아요. 며느리의 말처럼 이제는 제 교육 방식이 구식이 아닌 클래식이 되었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70세 강미숙입니다. 40년 동안 한의원을 운영했습니다. 26세 시집 와서 시어머니께 처음 한약을 배웠어요. 시어머니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마을의 의원 역할을 하신 분이었죠. 며느리, 이 약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한 뿌리, 한 잎도 소홀히 하면 안 돼. 시어머니께 배운 첫 번째 약은 갱년기 약이었습니다. 여자의 몸과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여자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그 처방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약은 병만 고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도 달래주는 거지. 말씀대로였습니다. 갱년기 환자들이 찾아오면 약도 지어주고 마음도 들어주었죠. 남편에게 말 못할 고민, 자식에게 터놓지 못하는 서러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환자의 얼굴에 홍조가 돌았어요. 원장님, 약도 좋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더 편해져요. 40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처방전에 제 경험을 더하고 현대의학 서적도 공부하면서 나만의 처방을 만들어 갔어요. 특히 갱년기 약은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자궁암 수술을 받고 우울증이 왔던 김 씨도 폐경 이후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이 씨도 제 약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죠. 그런데 얼마 전 아들이 한의원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요즘은 다 대형 한의원 가잖아요. 어머니 처방은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게다가 환자분들 실수로 잘못 치료하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료사고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제 실력을 의심받는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진료 일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 장 한 장에 담긴 환자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영희 씨가 아이를 가진 날, 10년 된 요통을 고친 할아버지가 춤을 추며 좋아하시던 날, 다음 날 아들을 불러앉혔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단다. 진료 일지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5살 때 천식으로 고생할 때 쓴 처방이야. 서울대병원에서도 답이 없다던 내 병을 고친 처방이지. 이건 지난달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김할머니 처방이야. 85세에 처음으로 무릎 통증 없이 산책을 하게 된 분이시지. 아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도 안다. 세상이 바뀌고 의학도 발전한다는 걸. 하지만 40년간 내가 연구하고 경험한 처방이 내 손끝으로 느낀 맥이 틀리지는 않을 거야. 대신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배운 현대 한의학이랑 내 경험을 합치면 어떨까? 내가 가진 처방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내 지식으로 보완하는 거야. 그리고 정 걱정되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진료에 함께하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된 모자협진이 벌써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제 경험과 아들의 현대의학 지식이 만나니 더 좋은 치료가 되더군요. 아들은 제 처방전을 컴퓨터에 기록하고 현대의학 논문과 비교 연구도 하고 있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의 40년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어머니 갱년기 처방은 논문으로 써도 되겠어요. 얼마 전에는 대학병원에서 연구 협력을 제안받았어요. 시어머니께 배운 처방이 제 경험이 담긴 약이 이제는 현대의학과 만나 더 많은 사람을 치료하게 된 거죠.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72세 송영숙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연 지가 37년이 됩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중학생,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을 키우려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김치 한 종류로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종류도 늘어났죠. 아줌마네 깍두기는 진짜 비법이 있는 것 같아. 이 멸치볶음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들들 학비도 벌고 집도 장만했어요. 특히 자부심이 되는 건 제 반찬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자기 아이들 도시락을 싸달라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송이모, 저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때 매일 반찬 사가던 민수예요. 어머, 많이 컸구나. 아직도 멸치볶음은 좋아하니? 네, 이제는 제 애들이 좋아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처럼 해주고 싶은데 도통 맛이 안 나네요. 그런데 얼마 전 큰아들 내외가 반찬 가게를 접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요즘은 배달 음식, 밀키트가 대세예요. 반찬 가게는 곧 없어질 거예요. 게다가 어머니, 요리가 너무 구식이에요. 젊은 사람들 입맛에 안 맞아요. 마침 그날 30년 단골인 김씨, 땡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깍두기가 너무 맛있어서 요즘 애들 반찬 공부하는 유튜브에 올렸더니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어요. 댓글에서 다들 레시피 좀 알려달라고 난리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을 모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단다. 유튜브에 할머니의 37년 손맛 채널을 만들어 보고 싶어. 내가 평생 해온 요리를 젊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구나. 자식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유튜브를? 그래, 너희가 도와주면 좋겠다. 내가 요리하고 설명하면 내가 촬영하고 편집하는 거야. 37년 동안 이 반찬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의 식탁을 지켜왔는지 단골들 인터뷰도 하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자식들이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촬영을, 손주는 편집을 맡았죠. 첫 영상의 제목은 할머니의 비법 깍두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37년 반찬 가게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지켜온 깍두기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비법은 제 시어머니께 배운 건데, 손주가 편집한 영상 속에는 제가 깍두기 담그는 모습, 단골들의 인터뷰, 37년 된 비법 노트까지 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자막도 넣었죠. 우리 할머니는 37년 동안 이 깍두기 하나로 두 아들을 의사와 변호사로 키워내셨습니다. 놀랍게도 영상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할머니의 37년 손맛은 유명 먹방 채널이 되었고 젊은 요리 유튜버들이 콜라보를 제안해 왔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세요. 어머니 요리가 구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특별한 거였네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새로운 레시피 영상을 올립니다. 37년 동안 개발한 밑반찬 레시피는 물론 제철 재료로 만드는 건강식, 아이들 입맛에 맞는 반찬까지. 때로는 각 반찬에 얽힌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면서요. 특히 뿌듯한 건 요즘 젊은 엄마들이 제 레시피로 반찬을 만들어 아이들 도시락을 싸준다는 거예요. 제 37년 손맛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가 할머니 레시피 보고 만든 멸치볶음이 급식보다 더 맛있대요. 반찬 가게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유튜브 촬영장도 겸하고 있죠. 찾아오는 손님들은 영상 보고 왔다며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선생님, 영상 보고 왔어요. 저도 이제 시작하는 새댁인데 할머니처럼 우리 가족 식탁을 지키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요. 지금까지 5분의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이야기, 자식들의 무시에 당당히 맞서 자존심을 지켜내신 분들의 지혜로운 대처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을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표현하세요. 박정희 어머님처럼 30년 운전대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둘째, 우리의 능력을 당당히 보여주세요. 김영순 어머님처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증명해 보세요. 셋째, 경험의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이명자 어머님처럼 37년 교직 경험이 담긴 사진과 편지들을 보여주세요. 넷째,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세요. 강미숙 어머님처럼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찾아보세요. 다섯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송영숙 어머님처럼 우리의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더 지혜롭게 바꾸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여정을.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